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 밸류업 정영진 빈센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빈센트님과 함께 네. 오늘은 더블 하기가 좀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조금 힘든 날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금요일, 지난주, 예. 네. 금요일 마지막에 미국장은 진짜 쫙쫙 올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다사다난을 했는데 네. 일단 소나기는 거치고 새로운 한 주가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시장도 좀 화답을 해주지 않을까, 미국 시장에 이어서 기대를 살짝 좀 해보게 되는데, 우리 시장 어떤지는 장우진 작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개장 지금 이제 넥스트는 당연히 열렸고요. 네. 근데 바쁠 텐데 제가 지난주 복귀 딱 잠깐만 해도 복귀 될까요? 잠깐 할까요? 예, 네, 좋습니다. 반성문처럼. 네. 네. 지난주에 사실 제가 좀 안 좋게 봤었는데 그때 제가 왜 좀 놓쳤을까? 반등하는 걸 놓쳤을까라는 걸 봤을 때 제가 강세장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네. 그 가운데서 이틀 동안 거의 10% 가까이 빠졌어요. 아침에 사이드카까지 걸리고 강세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 정도면 좀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한 다시 반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달러 강세에 대한 것들을 보면 제가 달러 강세가 가장 좀 두려웠었는데 네. 지금 베센트가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 감안을 했을 때 이게 달러 강세를 구조적으로 고착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좀 달러가 지나치게 약세나 강세로 가는 걸 좀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좀 보였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제가 좀 놓쳤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빈센트님의 의견은 약간 경청해야 된다. 그래요? 네. 갑자기? 그때 이제 계속 반등에 대한 강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아서 네, 좀 진짜 아쉬웠던 이런 것 같아요. 거는 우리 특히나 뭐 경제 쪽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좀 본받아야 될 자세다. 그렇죠. 네. 네. 이런저런 얘기 해놓고 맞은 것만 나중에 가서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이런 얘기하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건 내가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이었다. 이거는 내가 좀 놓쳤던 것 같다. 네. 이런 솔직한 반성. 네.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훈진 뭐, 작가님. 아주 바로 매력.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예.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장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반도체가 너무 좋습니다. 반도체가 또 역시나 네, 삼성전자가 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네. SK하이닉스가 6%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 두 종목이 상승 반전을 했었거든요. 6%대 하락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는 여전히 좋다는 걸 계속 얘기를 드리고 저도 이제 상승 추세 속에서 반도체를 놓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여전히 반도체의 수요가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 세 개 종목의 차트가 좀 비슷한 게 있어서 좀 보여드리는데 음흠. 삼성전자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차트 한번 강조해 주시겠어요? 이쪽에. 네. 여기 21선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21선이거든요. 네. 21선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세가 무너지지 않고 반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21선이 중기 추세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반등하냐 요거를 지지하냐가 중요한데 전자와 닉스가 비슷하게 이 21선을 지지하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수도 전체 지수도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코스피 종합지수거든요. 마찬가지로 21선을 지지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큼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21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근데 만약에 뭐 일단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 네. 그런다 그러면 당분간 조금 더 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는 일단은 좋다. 근데 현대차도 보면 21선을 지지하는 듯한 흐름이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봤을 때 아까 지수가 21선 지지한 듯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현대차는 요게 그때 11선 일단 무너졌고 21선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현대차는 지금 추격 매수할 자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는 확실히 좀 돌린 것 같아서 조금 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강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흐름이 뭐 보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뭐 다 강세입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강했고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은 모두 다 강세를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 연동돼서 SK스퀘어가 또 6%대 상승한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나 2차전지는 좀 약한 게 보이죠. 그 반도체 쪽으로 확실히 쏠림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제가 약세장 속에서 반등이 나올 때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이제 반도체랑 더불어서 증권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증권주 보시면 지금 아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한 7%대 올랐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7%, 8%대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은 물론 우주도 같이 엮여 있긴 합니다. 네. 네, 우주도 같이 엮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지난주에 반대로 시장에서 버텨줬던 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성과는 좀 오늘 덜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코스닥도 오늘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에코프로, BM, 뭐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반등장에서는 그냥 전반적으로 지수를 사는 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오늘도 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늘도 지수 상승 흐름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코스닥 상승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특이한 종목은 파마 리서치 정도가 파마? 리서치. 네 오늘도 약보합인데 파마가 리쥬란? 맞습니다. 네. 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리투오에 대한 어떤 우려감 플러스 이제 실적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려가 한 번에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마 리서치가 1분기 실적에서 반등한다 그러면 아니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이거는 바닥을 잡을 텐데 일단 현재로서는 언제 좀 바닥을 잡을지는 알 수 없어서 이게 강하게 지금 들어가시라 이렇게 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 반도체가 아무래도 좀 강해요. 네, 반도체 소부장 쪽이 확실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지박이라고 해서 동박인데 2차 네, 전지에 쓰이는 네. 응급 소재고 요게 15,000원 TP로 유진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오면서 20%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 그 오사트라고 하죠. 후공정 이제 패키징 테스트하는 업체인데 지금 전방 업체들이 HBM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레거시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SFA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조금 강세를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제주 반도체도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기업인데 제주 반도체는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인데 메모리를 직접 만듭니다. LPDDR4라든가 아니면 SRAM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드는데 네. 이 기업도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좋을지는 이 회사가 IR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회사 4분기 실적에서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난다고 한다면 올해 26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어서 시장에서 관심도를 좀 갖고서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SNS텍은 지금 오늘 9% 오르고 있는데 SNS텍은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고 반도체를 만들 때 보면 노광 공정을 할 때 그 패턴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턴 입력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필름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걸 포토 마스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포토 마스크에 필름 패턴 새기기 전에 있는 걸 블랭크 마스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하는 회사고, 근데 EUV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저첨단 공장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다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EUV 블랭크 마스크를. 근데 EUV 블랭크 마스크를 한 4주 전에 삼성전자가 국산화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국산화하면 이 회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SNS텍이 EUV 블랭크 마스크를 들어갔다는 건데 이 기존 블랭크 마스크 대비해서 단가나 마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SNS텍의 어떤 체질을 바꿀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뭐 1조 8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500억 기록했어요. 근데 이게 EUV 블랭크 마스크 플러스 이제 EUV 펠리클이라고 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네. 포토 마스크에 먼지 같은 게 묻은 패턴이 제대로 입력이 안 되니까 그거를 막아주는 이제 펠리클이라고 하는 투명 필름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 이 두 개가 나온다고 하면 SNS텍은 주가가 훨씬 더 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관심을 두고 볼 만한 기업 중에 하나긴 합니다. 네네네. SNS 텍. 네. 그리고 이녹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저가형 OLED를 확장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쪽에 OLED 관련된 필름들을 다양하게 공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소재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플러스 여기도 우주 관련된 소재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우주 관련된 소재가 제가 정확하게 뭔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솔밴드로 좀 독점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플러스로 붙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LG가 저가 LED, OLED, OLED를 간다고요? 네, 확장한다고 어제 발표했어요. 주말 사이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 업체들이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OLED 왜 갑자기 이제 저가형으로 들어가냐라고 봤을 때 원가가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 고가 TV의 판매 수요가 좀 감소할 것 같다. 그래서 저가형으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OLED가 확산된다고 한다면 OLED 관련된 밸류체인도 조금 좋을 수 있고 플러스 네. 여기도 또 추가로
아이폰 이번에 이제 폴더블에 대한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폴더블 보셨어요 혹시? 아이폰 폴더블 이렇게 그 뭐 접히는 부분이 아예 주름이 없다. 뭐 이런- 거의 없다. 네. 아예는 아니고 거의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네.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아이폰 폴더블은 삼성이랑 조금 다른 디자인으로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 폰 보면 블랙베리 같은 거 이렇게 약간 넓게 나잖아요. 네.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펼쳤을 때 좀 길게 뭐 영화 같은 걸 볼 때 좀 더 좋게 와이드. 아, 네, 아이폰. 좌우로 길게. 네, 좌우로 길게 그런 식으로 나와서 삼성과의 차별점을 두 가지로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가격은 엄청 비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DI는 지금 여기도 이제 한 8% 오르고 있는데 DI도 자회사 중에 그 HBM 관련된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2월 초에 1,000억 정도 수주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때 꼭지 찍어놓고 다시 이렇게 차트 잠깐 보여주면 여기 왼쪽에 네 여기서 팍 치고 나왔다가 무너졌잖아요. 이때 이제 수주가 나오고 수주 기대감이 사전에 이제 붙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너졌는데 여전히 HBM 관련된 기대감이 붙는다고 한다면 DI도 좀 관심을 가질 종목으로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 종목 중에 하나 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네오셈이 이제 또 한 8%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네. 여기가 CXL 관련된 주식으로 대표적으로 올랐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CXL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D램 관련해서 차세대 어떤 그 통신 규약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HBF잖아요. 네, HBF. HBF. 예. 네. 근데 플래시. 네오셈 같은 경우는 테스트 장비 업체라고 보면 되는데 HBF 관련된 테스트 장비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CXL과 HF 둘 다 이제 테마주를 좀 약간 묶이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 좀 급등한 성향이 있는데 이것도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테마주로 계속 엮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의 시장 흐름은 사실 네. 말씀 쫙 주셨지만 이런 거잖아요. 지난주에 울분을 토할 만큼 오늘 출발이 좋을 텐데 그렇죠. 이러다간 자칫 또 매수 사이드카 발동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반도체가 달리면 블랙홀처럼 다른 업종은 다 죽었었잖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말 사이에 일본의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지금 달러의 환율이 다시 160엔을 뚫고 올라갈 것만큼 엔화 약세가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렇다면 엔화 약세라는 것은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는 거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독주하는 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다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반도체 말고 어느 업종에 세컨티어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보이는 거는 딱히 반도체 이외의 세컨티어가 증권주 정도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아, 그럼 반도체에 그냥 훨씬 더 몰아가지고 오늘 어, 불을 좀 뿜겠네요. 이게 지금 오늘 느낌이 뭐 어떠냐면 빠지는 게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오르는데 그냥 지수를 사는 느낌. 지수를 네, 산다. 지수를 전체적으로 사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실린 게 반도체. 이런 느낌으로 시장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이외에 내가 뭘 볼까라고 하는 걸 오늘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크게 고민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차기에 내가 뭔가 플러스 알파로 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산업을 공부해 볼까라고 한다면 저는 태양광을 좀 공부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태양광이요? 네, 태양광이요. 네. 지금? 네, 네.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눌린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이 새로운 모멘텀을 완전히 맞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 태양광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머스크가 얘기했던 새로운 산업이 안 된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도 그랬고 뭐 ESS,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 여기에 이제 우주 태양광, 우주 통신도 했었고 우주 태양광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우주 태양광과 우주 데이터 센터가 엮이면서 태양광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지금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우주 태양광 100기가와트거든요. 우주 태양광 100기가와트면 우주에서는 태양광이 24시간 거의 가동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생산하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1년 전기 수요량을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큰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산업이 좀 좋을 수도 있다는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하나는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서 머스크가 아니고 그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관계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네. 태양광 업체들을 직접 만났다. 이게 첫 번째 뉴스였고요. 두 번째 뉴스는 그 지금 테슬라, 스페이스X가 태양광 관련된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면서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네. 것처럼 오늘 시작은 사실 반도체와 증권인데 네.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이 메시지 하나 주세요. 네. 지난주에 사실 방어를 잘했던 분들도 오늘은 자칫하면 포머거든요. 그렇죠. 급등 출발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난주에 방어를 잘했다 그래서
투자는 공격 아닙니까? 네. 이번 주에 어떻게 임해야 될까?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급등 출발이 눈앞에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전히 가격은 높아졌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칫 머뭇거리면 또 못 담고 되게 애매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지난주랑 약간 반대인데 지난주에 지난주는 이제 반대요? 너무 공포에 떨어서 네. 이게 그때 제가 좀 쫄았죠.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따라갈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네, 네. 이게 지금 엔화 약간 말씀 주셨는데 네. 엔화가 약세로 간다고 치면 원화도 동반 약세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외국인의 매도는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약간 누를 수 있고 만약에 엔화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 달러는 또 강세로 간다는 거니까 만약에 달러가 강세로 갈 때 다른 자산의 움직임이 또 달러로 빨려 들어갈 거냐 이거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제가 정프로님께 한번 여쭤봐야겠죠. 네. 지금 동시호가 4% 정도 오르고 있어요. 네. 매수 사이드카 발동합니까? 발동은 하고요. 다만 네. 오늘은 여러분 혹시 사시더라도 11시 40분에서 한 12시 50분 사이 네? 점심 시간에 사셔라. 그래요? 예. 시작하면서 이거 따라갈 생각하지 마셔라. 정프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점심 시간까지 한번 음. 기다리셔라. 그 말씀은 예. 한 점심 전으로는 약간의 눌림목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점심 전에 과도하게 좀 이게 갔다가 과도하게 하여튼 좀 많이 세게 달렸다가 네. 약간 조금 차분하게 가는 시간이 점심 시간쯤 될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 눈여겨 보셨던 것들을 하시는 게 나는 좋다. 예, 정프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네. 근데 경험상 봤을 때 아침에 지나치게 강하잖아요. 그럼 9시에서 10시 사이에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서 손실을 보고 이제 멘탈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 아침에 너무 급하게 근데 놓쳤어요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좀 불안하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그냥 지수를 사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지수를 사라. 네, 지수를 사라. 네, 음. 코스피 뭐 200을 사든가 뭐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가 대표적이죠. 뭐 코덱스 네. 200이라든가 아니면 뭐 코스닥 150 이런 것들을 그냥 사시는 것들이 흐름상 봤을 때는 그냥 편하다. 뭐 뭔가 업종이나 종목을 너무 지나치게 고르려고 하면 머리 아프고 사실 놓치거나 아니면은 반대의 포모가 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샀는데 이게 더 가네? 막 이런 것들. 근데 지수 사면 그런 게 없어요. 네. 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 도파민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닐까? 그 도파민 시스템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장의 바로미터를 볼 때 네. 니케이도 지금 급등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급등하면 그래도 가는 놈이 간다. 계속해서 반도체를 가격이 완전히 쏠리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네. 차트 흐름을 보면 약간 그 말씀이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시작과 네. 동시에 못 잡으면 이번 주에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반도체를 더 못 잡을 수 있다. 지난주에 네. 우리 신고식 호되게 치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이번 주 공격 개시 아닌가 싶어서. 이번 주 아. 공격 개시. 네. 메칸도브이다. 달린다. 네. 그래서 어쩌면 시초가가 아니면 어쩌면 이번 주 아예 그냥 놓칠 수도 있다. 뭐 그런 또 다른 포모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 주신 부분에서 만약에 반도체를 비워놨다, 네. 불안해서 비워놨다 그러면은 그 전략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한 30% 정도만 놔두고 반도체는 비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굳이 그냥 좀 지켜보지 네. 뭐라는 전략이 자, 맞는 것 장 같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장이 시작했습니다. 네, 자 한번 또 달려볼까요? 경마증권 삼성전자가 5.5%? 하이닉스가 6.4% 이거 맞나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네 맞습니다. 예. 네. 와 진짜 잘 달리네. 네, 상한판 한번 띄워주시죠. 네, 현대차도 4%, 네. 엔솔 3.4% 정도. 네. 자, 네. 기다려야 될까요? 11시까지? 정프로는 기다립니다. 네. 정프로는 11시 3 점심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좋은 네. 전략입니다. 그것도. 네. 점심 시간. 근데 농구에서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3점 슛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불타오른다. 그러면서 아. 이제 계속 맞는다라는 건데 요즘 빈센트님의 촉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따라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 네. 네. 오늘 그 소외되었던 화장품 관련돼서 오늘 상황 좀 어떤지 한번 보여주세요. 화장품 섹터 쪽으로 잠시만요. 네, 업종별 APR이랑 순위. 실리콘투 봐야죠. 그러니까요. 네. 지난주에 참 고생 많았는데. 네.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10% 이상 상승하고 있네요. 네,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네, 아모레퍼시픽이 10%요. 네, 일단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18만 원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NH증권에서 권토중매라고
네,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10%. 일단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보면 아모레퍼시픽과 우리가 기존에 봤던 화장품은 좀 다르죠. 네. 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쪽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흐름이 다른데 여기서 보시면 화장품에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나 다른 데보다 강하다 이런 느낌까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네. 한국 콜마 이런 기업들이 사실 올라야지 화장품이 좀 더 콜마. 좋게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네. 않고요. 그다음에 실리콘도 최근에 이슈가 됐던 기업이죠. 3%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APR이 또 대표적일 텐데 APR 1.95%. 그러니까 화장품이 전체적으로 힘이 강한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네. 네네네. 오늘 시작과 동시에 이제 반도체와 증권에 쏠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삼성전자가 당일 기준으로 11%, 11.07% 정도 상승했는데 네. 오늘 전자닉스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5.8%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야. 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가 지금 갔다가 지금 6.7%, 6.8%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는 제가 살짝 부진하다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2% 정도. 그러니까 요건 지금 강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 지지선 여기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3% 정도 상승하고 있어서 전체 시장 대비해서 약간 오히려 좀 부진한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요. 바이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좀 강한 흐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SK스퀘어가 8% 정도 상승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 상승하면서 지금 방산 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은 아직 힘이 안 들어오네요. 조선은 H현대중공 1.48%.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대비 훨씬 좀 부진하고 네. 하나오션도 1.9%. 지금 조선 쪽을 봐야 되는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은 뭔데 이렇게 7%나 올라요? 삼성물산은 원전도 엮여 있고요. 삼성물산이? 네. 그다음에 삼성이 올라가면 삼성물산도 좋습니다. 워낙 주식을 많이 갖고 그렇죠. 있어서 네네. 뭐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를 항상 올라가는 기업이기 약간 때문에 사실상 지주회사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있죠. 네. 지금 하나증권에서 보고서 제목도 보면 뭐 사업, 지분 뭐 이런 거 성향의 매수 의견이라고 보는데 지분이 이제 삼성 지분을 얘기일 거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잠깐 보면 네. 에코프로와 알테오젠이 각각 4%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굉장히 튄다 뭐 이런 기업들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한 3%에서 6% 사이에 전반적으로 시장을 사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세를 보이는 건 파마리서치 정도. 그리고 ISC는 약세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게 이번 주에 좀 약해요. 지난주 금요일에 선방했던 기업들. 그러니까 좀 재밌는데 하락에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이 뭐 한세시럽 같은 거 지난주에 이제 OEM 의류 OEM 쪽도 약간 버티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좀 약하고 아난티는 대표적으로 대북주죠. 네. 지난주에 남북 경협 얘기 나오면서 대북주가 좀 강했는데 오늘 대북주 약한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삼표시멘트 지난주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잖아요. 네. 여기 이제 오히려 정원호 청장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면서 오히려 약세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조이시티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에 강했는데 또 오늘 약하고요.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버텼던 기업들이 이번 주는 좀 부진하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버틸 때 대표적으로 관심 가졌던 게 중국인 인바운드 관련된 주식들 좀 보세요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GSPNL이 이제 파르나스 호텔 가지고 있어서 중국인 인바운드 세를 직접적으로 보는 기업이거든요.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강했던 것들을 자금 일단 빼서 지난주에 좋았던 거 빼서 빨리 다른 거,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환하는데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좀 가고 있다. 네, SK스는 일단 7%에서 조금 6%대, 5%대까지 약간 밀리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장 초반에 그러니까 이렇게 강할 때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제 추격 매수하시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오전에 NXT에서 특히나 강세를 보였던 게 KLS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으로 넘어오면 이게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그렇다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네, 네. 5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우리 수급 좀 볼까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네. 우리 지수를 순매도하면서 네. 특히 전자닉스를 꽤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외국인이 53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엄청난 순매수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개인이
차익 실현들이 좀 나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현재 그냥 상황 보면 개인이 매수 잘하는 거죠. 네, 지난주에 빠질 때 개인이 대폭 사고 네. 오늘처럼 오를 때 좀 팔아주고 이런 게 보이고, 그다음에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금융투자가 지금 3,45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수 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수 사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ETF 순매수 들어오면서 강하게 금융투자가 순매수하는 것 같다라는 게 보이는 거고요. 네. 코스닥은 개인이 강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반대네요. 코스닥은 ETF 쪽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개인이 코스닥 전반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거고,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수급 동향이긴 합니다. 외국인은 1,300억 정도 순매도, 기관도 100억 정도 순매도인데 외국인의 순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도가 중요하기보다는 개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를 2.8%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우진 작가 말씀처럼 지난주부터 우리 개인이 매매를 좀 잘하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확실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자, 하여튼 지금 저도 뭐 근데 네이버 같은 데들은 왜 오늘같이 좋은 날도 별로 안 좋은 모습이 이렇게 나올까요? 시장만큼만 네이버는 봐도,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일단 네. 첫 번째로는 AI 소프트웨어가 이렇게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네이버의 경쟁력은 좀 처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이버는 뭘로 경쟁을 하느냐?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이버가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글 사용해서 다른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는 네이버가 장악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게 AI 시대가 오면서 바뀌고 있는 거죠. 음, 네. 지금 AI에서 보면 뭐 챗GPT나 제미나이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럼 이게 만약에 웹브라우저나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네이버의 점유율이 순식간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로는 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코인 시장이 물론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코인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 보니까 두나무와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네이버에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네. 우려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나무 합병에 대한 네이버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AI 할 수 있는 그래도 거의 유일해 보이는 기업 아니냐 이랬었는데 그 기대도 별로 없으신 모양이네 시장에서 이제. 일단 그러니까 AI 관련된 그 국가대표 AI에서 떨어졌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전에 인터넷 시대나 모바일 시대는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AI 소프트웨어가 미국에서도 보면 AI가 다 잡아먹으니까 뭐 법률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큰일 날 거야라고 하면서 AI 소프트 업체들이 대규모 막 급락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1등이야 짱 먹었어 이게 아니고 이제 외부 글로벌과 경쟁이 오히려 직접적으로 붙게 되는 상황이 되고, 전 세계에서 몇 등 할 거냐 하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너무 어렵다. 네. 아, 물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특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일단 시장의 심리가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유통 쪽은 어떻습니까? 참 그 지난주에 그 소식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쿠팡만 하는 그 새벽 배송 새벽 배송. 네, 네. 다른 마트들도 좀 이제 풀어준다. 그래서 이마트 등등. 그렇죠. 이마트 등등. 네. 네, 그래서 이마트 오늘도 8%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윗골이 달고 팍 무너졌거든요. 8% 올랐어요 오늘? 네, 오늘 8% 오르고 있습니다. 아하. 네. CJ 대한통운도 아침에 보니까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고요. CJ 대한통운 이제 5%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벽 배송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다시 네.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제 뭐 금강, 그러니까 골드러시가 있을 때 네. 그때 곡괭이 파는 기업, 청바지 파는 기업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새벽 배송에서도 나는 무조건 돈을 번다. 투자 안 해도 무조건 돈을 번다는 CJ 대한통운이기 때문에 CJ 대한통운 쪽으로도 그냥 무난하게 상승하는 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하여튼 그 물류하는 그 회사가 배송하는 회사가 필요할 수밖에 필요할 없으니까. 수밖에 없죠. 근데 대안이 없어요. 아, CJ 말고는 뭐 한진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물류 시스템을 많이 갖춰놔야지 새벽 배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대한통운 빼고는 다른 업체들이 손잡을 대안이 별로 할 수 없어요.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아, 그렇죠. 우체국 안 됩니까? 우체국도 안 됩니다. 네. 네. 안 되려. 우체국은 네. 24시간 안 되려. 공무원들이잖아. 안 하시겠지. 그런가? 네. 네. 하긴 그 점포수로 따지면 제일 많은데. 제일 아마 인프라는 좋을걸요? 그렇죠. 네. 몇십 년을 쌓아온 인프라가 있는데. 그것 좀 말씀 주세요. 지난주에 CME 증거금 이슈가 있어서 있었죠. 금, 네. 은 가격 크게 하락한 다음에 네. 슬슬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고려아연은 어떻습니까? 고려한 가격은 잠시만요. 아, 금은 가격이 참 어떻게 됐나. 2.68% 오르고 네. 있는데 이게 분봉을 한번 보세요. 네. 분봉을 봤을 때 지금 장 시작하고서 무너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장 시작하고 무너졌죠. 그러니까 지금 네. 심리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금은에 베팅할 때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CME 증거금이 6차례에 걸쳐서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은 증거금이 18%까지 상승했어요. 네. 그러니까 18%면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일 때 한 4만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원래 없을 때가 2만 달러였어요. 근데 4만 달러죠.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18% 거면 거기서 한 2배잖아요. 그러면 네. 물론 가격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7만 달러 뭐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대비 증거금이 4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지금 등장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 투기 세력에 가장 많이 참여했던 게 중국이었는데 중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은 쪽으로 투기 세력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베팅할 구간은 아니에요.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나는 그냥 보유할 거야라고 했을 때는 상관없는데 은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지금 고려은을 베팅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변동성이 만약에 나는 그냥 트레이딩만 해보겠어라고 하시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변동성에서 좀 특이한 정보 하나 말씀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고려은이랑 반대죠. 오. 네, 고려은 아까 무너졌었죠 여기. 네.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작하고 나서 팍 뛰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전주가 지난주에 생각보다 힘을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이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고 미국과 협의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힘을 못 썼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하게 튀는 것들을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반도체 이후에 뭘 보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시장에서 보여주는 건 원전이다라는 게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말씀하셔갖고 쭉 보니까 원전 좋네요. 현대건설도 그렇고 한전기술도 좋나요? 오늘 전반적으로 원전 한번 쭉 보여주세요. 원전이 좋아요. 네, 오늘 의외로 원전이 좋네요. 원전이 뭐 뉴스가 크게 나온 게 있나? 뉴스는 저도 주말 사이에 들어온 건 못 봤는데 네. 그래도 원전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력기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거고 네, 그리고 네, 네. 주말에 그게 있었네요. 엔비디아 반등. 네. 네,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면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일제히 지금 주목하는 게 뭐냐면 빅4, 그러니까 뭐 메타, 알파벳, 그다음에 뭐 이런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지금 투자 규모를 봤더니 거의 1,000조 원 가까이 투자한다. 음흠. 이런 투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인프라가 필요할 텐데 지금 전력에 대한 얘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원전이라든가 뭐 태양광, 수소 이쪽으로 연결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현대건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6% 오르고 있고요. 우진 이름 좋죠? 5.5%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기술 5.3% 오르면서 지금 뭐 원전 관련된 기업들 지금 집중되고 있다. 네, 관련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댓글에도 있길래 보니까 제일바이오는 이건 뭐 전산 오류인가요? 제일바이오가 뭐죠? 제일바이오. 전일 2,080원인데 고가가 89. 신규 상장이구나. 네? 신규 상장 아닌가요? 아니, 아 그래요? 네, 신규 상장인 것 같은데. 약간 이거 좀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게 그러네. 이게 뭐지? 코넥스에서 혹시 이전됐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42,600. 그러네. 몇팔 그러니까. 아 4만.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됐대요. 지금 그냥 장난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뭐 좀 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되면서 급등한 건데 이거는 거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거래가 체결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건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시가총액이 또 173억밖에 안 돼요. 네, 이런 기업은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예. 태양광. 네, 태양광 궁금했습니다. 네, 태양광도 아까 전력 관련해서 관심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신성에너지 지금 12%. 아, 신성이 네. 엔지가 드디어. 네. 그다음에 유니테스트가 7.5% 네.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RS 오토메이션 5.8%. 삼성물산 여기인데 몇 개 있네요. OCI 홀딩스가 그 태양광인데 OCI는 아닌 것 같고, 하나솔루션도 4.5%. 그러니까 지금 보면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도 지난주에도 좋았지만 이번 주에도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말씀드리지만 워낙 소외됐던 섹터예요. 근데 네. 여기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붙었고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봤을 때도 이제 가격 반등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현대차 1.5%까지 밀렸네요. 현대차는 조금 안 좋고, 아 그래요? 네 보시면 이제 차트가 장 시작하고 이렇게 무너진 게 좀 보이죠. 네.
확실히 오늘 차트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시총 상위주 한번 돌려보세요. 음. 딱 돌려보시면서 장 초반에 어떤 게 심리가 무너지고 어떤 게 좋은지를 보면 내가 차후에 어디에,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고 나서 반등 줄 때 어떤 기업에 시장이 더 관심을 두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 강도가 굉장히 잘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초반에 장 차트의 흐름들은 꼭 복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현대차가 그 로봇의 밸류에이션이 끝나나? 이게 좀 아쉽네요. 그렇죠? 저는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요? 일단은 조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조정이 필요하다. 네, 너무 워낙 급등했기 급등했기 때문에 네. 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 트리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깐부해동 같은 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아니면 옵티머스가 강조되는 것처럼 뭐 다시 아틀라스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붐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닌 거죠. 아틀라스 어디 뭐 무슨 뭐 아마존이든 어디 이런 데랑 이제 큰 계약 하나 이렇게 이러면 이제 좀 그럼 난리 나겠죠. 그럼 이제 난리 네. 나겠죠. 근데 일단은 수량이 부족해서 네. 현대차가 외부 계약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겁니다. 네, 일단 내부에 3만 대 쓰는 것도 내부적으로 다 소화할 거기 때문에 네.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보니까 알테오젠이 2위로 올랐었네요. 네, 지난주에 다시 한번 2위로 올랐었습니다. 2차 전지가 좀 빠지면서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2차 전지도 약간 무너지네요. 네. 에코프로도 보셨을 때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보시면 2차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 빠지는 게 확실히 보이죠. 에코프로 BM은 더 심합니다. 에코프로가 더 많이 빠졌고 알테오젠이 좀 견조한데 지금 바이오 쪽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ABL 바이오도 지난주에 이슈로 많이 빠졌는데 지지난주였죠. 많이 빠졌는데 ABL 바이오가 지금 MSCI 지수에 신규 편입될 수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적으로 다시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대해서 많이 눌렸었는데 좀 관심을 다시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리노공업과 ISC 특이하네요. 리노공업과 ISC 지난주에 잘 버텼던 기업이거든요. 주 일봉으로 보시면 지난주에 하락할 때 잘 버텼던 기업이에요. 근데 반대로 잘 버텼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시장에서 자금을 좀 빼고 있다. 이런 게 좀 네, 두드러지게 네. 보입니다. 그럼 배전 관련돼서 아까 뭐 뉴스 잠깐 저희가 다루긴 했었는데 네. 송전 말고 이제 배전이 네. 훨씬 더 사이클도 빠르다면서요. 예, 그래서 배전이 지금 배전을 누가 잘하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배전은 이제 원래 LS 일렉트릭이 좀 잘한다고 LS 나왔고, 일렉트릭이에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래 다른 기업들도 배전 쪽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HC 현대일렉트릭 보고서 목표 주가 상승한 보고서에도 보면 이제는 배전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력기기 하는 데서 다 배전 다 거의 한다는 거죠. 하죠. 네, 송배전 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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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전 쪽 비중이 좀 더 높았던 게 LS 일렉트릭이었는데 네. 지금 뭐 다 좋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원전이랑 좀 비슷하네요. 전력기기 쪽도 보면 결국 엔비디아가 반등 나오니까 전력기기 쪽이 다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오늘 HC 현대일렉트릭이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9% 정도 상승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야, 이게 지난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다르죠. 시작의 출발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5,000P의 신고식이 이러면서 이제 안착이 되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글쎄 그냥 원전이네요. 원전이에요? 오늘은 네, 원전이 좀 오늘은 특히나 원전이네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전이에요. 수단 엘리비티가 지금 8%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원전 쪽으로 확실히 관심이 더 쏠리고 오늘의 있다가 에너지구나. 보이고 네. 아, 셀트리온 오늘 관심주로 볼 게 셀트리온이네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지금 5.6%, 5.7% 오르고 있는데 네. 약가인화의 수혜주입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인화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오 기업들이 힘을 쓰기는 어려운데 이게 바이오시밀러는 예외입니다. PBM들 중심으로 해서 약가를 떨어뜨리려면 바이오시밀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리스 같은 삼성바이오로리스가 수혜를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셀트리온 쪽으로 좀 더 강세를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는 아니거든요. 이제 떨어졌으니까 삼성바이오 에피스, 네. 삼성바이오 에피스랑 셀트리온처럼 바이오시밀러 쪽은 좀 관심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주가 흐름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인버스 사신 분들 조금 마음이 좀 아프시겠네요. 네. 네. 곧버스 사신 분들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건 뭐 본인의 투자 전략이니까 네. 뭐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금은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은도 좀 가는 것 같고 네. 원자재 쪽으로는 약간 가격이 몇 개 좀 오르는 게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환율은 1,460원. 네. 그리고 일본 엔은 157엔. 네. 달러 대비 157엔. 생각보다 강하네요, 엔이. 이보다- 생각보다 이보다 더 훨씬 많이
그러니까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는 다카이스가 들어오면서 전부 다 약세로 봤는데 지금 오히려 엔이 강세로 갔잖아요. 네, 이거는 시장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흐름이다. 오히려 약세에 베팅했기 때문에 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이렇다 그러면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키면서 네. 시장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낮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요. 네, 네. 네. 자, 하여튼 오늘 장을 우리 장호진 작가님께서 아직 뭐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략 요런 오늘의 장은 뭐 무슨 색이다 혹은 무엇이다라고 만약에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뭐라고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오늘의 장은 다시 AI 투자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전력기기,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전자, 반도체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 우려가 많이 줄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보시면서 가면 좋을 듯합니다. 근데 이제 우려라는 게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맞아요. 처음의 우려는 그다음 우려에 비해서 상당히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AI 우려라는 것도 역사의 뒤안길로 좀 내려가야 되지 않나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 우려에 의해서 한번 근데 이제 네. 그게 무서운 게 약간 이게 뭐냐면 양치기 소년처럼. 네. 네. 야 걱정되는데 라고 했는데 아니잖아. 걱정되는데 아니잖아라고 했는데 누구나 걱정하지 않을 때 무너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너무 누구나가 법을 말도 안 되라고 할 때는 경계하시는 것도. 네. 나중에.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언젠가는 버블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드웨어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경계감을 늘 갖는 게 맞기는 맞아요. 뭐 어떤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되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우려해서 조금 조정받았는데 다시 가. 우려해서 또 조정받는데 또 다시 가. 그래서 이제는 우려가 아예 나오지 않는 순간이 될 때 그때가 매우 위험한 상황. 그렇죠. 네. 네. 2022년에 우리 2차 전지에서 경험했잖아요. 네. 네. 모두가 예스 할 때 그때 무너지면 진짜 무섭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호진 작가님과 함께 오늘 개장 상황 쭉 살펴봤고요. 혹시 장에서 특별한 일이 생기면 다시 우리 또 빈센님과 함께 네.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 또 약간의 우리 또 깊이 있는 얘기 해볼 또 필요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월 달에 호된 신고식을 거쳤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이제 방향을 잡아야죠. 네, 오늘은 이재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실장님이시죠? 네. 실장님과 함께 이야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호진 작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